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 문형배의 적은 과거의 문형배다. 문적 문. 옛날에 조국의 적은 과거의 조국이다. 옛날에 조국에 내뱉은 말이 나중에 이거 조국을 오히려 치는 부메랑이 되는, 과거의 말을 막 함부로 내뱉어 놓으면 그 말이 언젠가는 이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현대의 조국을 공격한다 이 말이죠. 그게 조적조. 문형배독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각이 뭐 말인지 뭔지 온갖 배설물을 말을 쏟아나니까 그 말이 지금의 문형배를 부메랑처럼 이렇게 돌아와서 공격하고 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죠. 하여튼 이 문형배 이자가요. 이자가 이게 과거에 판사 시절에 뭐라고 글을 썼냐? 온갖 SNS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이런 이 글을 썼습니다. 2012년 9월 21일 문형배가 근데 이거 2012년 9월 21일에 쓴 글입니다. SNS에 문형배가. 지금 이제 트위터 삭제하고 도망가 난리인데, 근데요. 제가 그랬잖아. 한 번 이게 내뱉어 버리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게 두 개 있다고. 하나가 이게 물입니다. 물. 물을 이게 쏟아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 그 다음이 말입니다. 말. 말은 이게 한번 내뱉어 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복수불반. 한 번 이게 쏟아버린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다. 그 유명한 이게 강태공, 태공망 여상, 강태공이라고 있잖아요. 주나라 때. 그 한 말이거든요. 복수불반. 한 번에 쏟은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내뱉은 말은 자기가 트위터를 삭제하고 아무리 도망가더라도 그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 네티즌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 이게 잡아낸단 말이에요. 문형배. 이자의 과거 글이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문형배가 2012년이면 판사 시절일 거예요. 2019년에 헌재 재판관이 됐거든요. 문형배는 이제 향판, 주로 이제 부산 경남에서 판사했을 거예요. 2012년에. 뭐라고 했냐? 때로는 최적의 결론을 내는 것보다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죠. 재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야, 이 자각이 정치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최적의 결론보다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죠. 일어난 거예요. 이게 판사가 할 이야기입니까? 판사가 물론 이제 가장 신속한 기간 내에 가장 신속한 기간 내에 어떤 보면 이게 가장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최적의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사사법의 양대 이념, 양대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가 이게 실체 진실, 이게 바로 최적의 결론이다 말이에요. 실체 진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신속한 재판. 왜냐하면 이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래서 신속 재판하고 그다음에 실체 진실 두 가지가 양대 축인데, 근데 그 중에 두 개가 이게 약간 충돌하는 측면이 있죠. 최적의 결론 내려면 심리가 좀 길어질 수는 있겠지. 두 가지 이념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물론 둘 다 충족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만, 그런 게 두 가지가 충돌되면 그래도 가장 대의 이념은 실체 진실입니다. 이 말은 최적의 결론을 내는 게 이게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근데 문형배는 최적의 결론 내는 것보다 결정의 시기 더 빨리 내는 게 중요하다. 재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이 자각의 정치는 정치 판사니까, 아마 정치 판사니까 정치 이야기 된 것 같아. 근데 그 판사가 재판도 최적의 결론을 안 내고 때로는 이게 시기가 중요하다. 그럼 문형배, 야 문형배. 그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최적의 결론보다 시기가 중요하냐? 딱 이게 그러냐? 최적의 결론,
진짜 탄핵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정확하게 그 최적의 결론 실체 진실 이것보다 결정의 시기가 더 중요하냐? 그 시기가 네가 나가기 전이냐? 문영배 네가 퇴임하기 전에 결정하는 그 시기가 중요하냐? 이게 말이 되냐? 이거는 이게 그 신속 재판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이게 그 졸속 재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탄핵은요 최저 180일 이내에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180일. 그런데 예를 들어 이진숙 사건 또는 이제 이창수 검사장 사건 또는 이제 감사원장 사건 이런 거는 이게 말도 안 되잖아 사유가요. 이런 거는 이게 180일 이상 끄는 거 이거는 지연된 정의입니다. 지연된 정의야. 근데 대통령 탄핵을 이게 진짜 심리할 게 많잖아요. 중요하고 이런 경우도 이게 최저 180일이 보장돼 있는데 문영배 지가 나가기 전에 이미선하고 지가 나가기 전에 빨리 끝내고 나가겠다 졸속 이거는 이게 신속 재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연된 정의가 아니다. 이거는 이게 졸속 재판이 졸속 재판. 정의신문도 대충 빨리 하고 대충 그냥 수사 기록에 찌라시 받아가지고 대충 그냥 파면하자. 뭐 국민이 봤는데 일단 뭐 국무회의 절차도 회의록도 뭐 만드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국회 군인이 일단 몇 명이나 들어가지고 유리창 깼지 않냐? 그러니까 탄핵하자. 이거는 이게 재판도 아닙니다. 그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큼 엄청나게 중대한 헌법 위반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원래 내란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내란하다 보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아예 내란죄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심리대상에 내란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남은 거 대충 몇 개 가지고 이게 신문 찌라시 가지고 탄핵하자. 이거는 이게 재판도 아닙니다. 우리 그 헌법재판소에 사무관까지 저 방송했잖아요. 이재명 재판을 이게 막 끌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이 문영배 이미선 퇴임 전에 졸속으로 되면 폭동이 난다. 폭동이 난다. 이렇게 그 헌법재판소의 현직 사무관이 글도 올렸잖아요. 글도 올렸잖아요. 진짜 문영배 이자가요. 과거에 딱 쓴 게 지금 상황에 딱 들어맞잖아요. 이자가 옛날에 2012년에 때로는 최적의 결론 내는 것보다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죠. 재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이거 가지고 이자가 졸속으로 결정 시기 빨리 끝내겠다 지 나가기 전에 이러면 이게 그 폭동도 폭동이지만 문영배가 그 버티기 힘들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 버티기 힘들 거예요.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두겠냐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그 졸속하면요. 야, 이걸 보면 그 문영배하고 조국이가 쌍둥이죠. 일란성 쌍둥이 같아. 조국이가 별명이 조만 대장경. 과거에 자기가 배설한 수많은 게 말들이 결국 지금 현재 조국을 잡는 이런 게 부메랑이 되듯이 이 문영배가 과거에 쏟아 내뱉은 배설한 이런 게 수많은 말들이 지금의 문영배를 부메랑이 돼가지고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만 대장경, 그 다음에 문만 대장경, 문정문 이래 되는데 이걸 보니까 이제 그 네티즌들이 뭐라느냐. 펜앤 마이크의 기사입니다. 펜앤 마이크 기사인데요.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문영배의 과거 발언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딱 탄핵 국면에 들어맞거든. 최적의 결론 안 내고 빨리 그냥 지 나가기 전에 졸속으로 결론 내겠다. 딱 상황이 들어맞는 말이잖아요. 이랬더니 요즘 이게 네티즌들이 뭐라냐 이렇게 해놨더라고. 별명이 조국이하고 문영배가 거의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비꼬 나서 아주 한 네티즌이요. 뭐라고 썼냐. 문영배 재판관은 사법고시 패스한 조국이다. 조국이하고 문영배가 똑같은데 다른 점이 뭐다? 조국이는 사법고시를 떨어지고 자기는 안 봤다고 하는데 뭐 떨어졌다고 옛날 강용석 변호사는 그러던데
그런 게 한 번도 안 봤을 리가 있겠나? 그건 확인해 봐야 되지. 확인도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조국이는 사법고시를 못 붙은 거는 분명하잖아. 떨어지는지 안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떨어졌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조국이는 사법고시를 패스 못했잖아, 결과적으로. 근데 문영배는 어떻게든 이게 사법고시를 붙었잖아. 근데 둘 다 하는 짓이 과거에 수많은 자기 말들이 현재의 자기들 발등을 찍고 있으니 문영배는 사법고시 패스한 조국 아니냐. 그러니까 사시 패스 조국. 이게 문영배. 그 다음에 문영배는 양지의 조국이고 사시를 패스 못한 조국이는 음지의 조국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수많은 네티즌들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문영배가 그 재판 진행할 때 보세요. 김용현 장관 정언하는데 대통령 측이 질문한 것 답을 했잖아. 그런데 국회 측에서는 자꾸 유도신문이나 말 안 되는 질문하면 이게 정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정인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사들이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판사들이 정인은 자신한테 불리한 진술은 안 할 수가 있고 유리한 진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냥 하십시오.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말할 수 있고 불리한 건 안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법률이 헌법이 부여한 대원칙이잖아. 그러니까 정인이 편하게 알아서 하고 싶은 정인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보통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영배자가 김용현 장관 보고 아니 당시 선택적으로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국회 질문에 답 안 하면 선택적으로 정언하면 우리 정인 말 안 믿습니다. 이러는 거야. 와, 김용현 장관 말을 안 믿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 장관이 어쩔 수 없이 국회 측 답변에 했잖아요. 이거는 명백하게 불공정을 떠나서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 그래서 이제 김용현 장관 측에서 문영배를 직권남용으로 이제 고소를 했잖아요. 하여튼 이자가요, 아주 이제 위선자입니다. 제가 이제 재산 의혹은 어제 방송했는데 문영배의 고등학교 선배인가 저하고 친한 분이 전화가 문영배가 이제 원래 집은 가난했잖아요. 실제 자기 판사 생활하면 전 재산이 없었는데 갑자기 지금 16억대가 원래는 이게 6억 7천이었는데 16억대인 거 제가 방송했잖아요. 해명해라 했잖아. 그랬더니 문영배를 잘 아는 선배 한 분이 전화와서 처가댁에 돈을 많이 받았다. 처가댁에서 돈을 많이 줬다. 이런 이야기는 해주던데 그럼 소명해보라고 네가 처가댁에 얼마 받았는지. 그러면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안 냈는지 이게 또 따져봐야 되잖아. 세금은 이게 얼마나 냈는지 하나하나 검증해보자 이거야. 검증해보자고. 정당하게 받았는지 정여세는 얼마 냈는지 상속세는 얼마 냈는지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걸 떠나서요. 이자가요. 그걸 떠나서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하고 자기가 우리법연구회 판사 중에 가장 내가 잡하다. 이렇게 스스로 글을 써놨잖아요. 그거는 명백한 거고. 즉 우리법연구회 민변이 5명이라는 거예요. 5명. 만약에 오면 이거는 재판도 아니죠. 아니 특정 서클이 군대 하나에처럼 특정 서클이 9명 중에 5명이면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헌법재판이 아니죠. 우리법연구회가 5명이면 이거는 그냥 북한의 우리법연구회가 북한법연구회 아니야. 그냥 인민재판이지 이거는 그냥 북한 인민재판이야. 왜? 우리법연구회 5명이면 말도 안 되는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는 어떻든 이게 적법한 제가 그냥 지연된 정의로 재판을 무조건 늘리라는 게 아니고 충분하고 방어권이 보장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180일이 준수되면요. 문영배하고 이미선이는 퇴임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2명은 어차피 지금 여기 배제될 할 자들인데 자연스럽게 적법 심리하면 4월 18일 나가니까 제 말은 빼고 이 2명은 빼고 새로운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한덕수인지 최성모인지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권한 대행이 2명을 지명해서 이렇게 계속 이어서 하든지 아니면 이게 7명 체제로 선고하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 다시 말하지만 이 문영배나 이미선이가 퇴임 전에
문영배가 한 이야기처럼 적절한 즉 실체 진실 내용보다 이게 시기가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만약에 그 헌법이 부여한 180일도 되기 전에 말도 안 되게 졸속으로 탄핵 인용하면 현재 그 사무관의 경고처럼 폭동이 날 수 있다. 근데 이 폭동이라는 표현보다는 국민 저항권에서 그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다. 국민 저항권에 의해서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다. 이걸 분명히 문영배는 분명히 이 경고를 그냥 함부로 그 흘러들어서는 안 됩니다. 문영배 제대로 그 경고를 명심하고 무리하게 그 자기 임기 중에 졸속으로 탄핵하려고 하지 말고 적법하게 심리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퇴임하면 퇴임한 대로 또 이게 심리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적법 절차를 밟아야 된다. 밟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문영배의 적은 과거의 문영배다. 문영배는 사시패사한 조국이다. 이런 이제 그 편의 말 기사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이런 수많은 불공정한 사례, 수많은 사례가 있으니까 문영배는 지금에도 즉각 배제하거나 아니면 그 퇴임 후에까지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